자, 요게 미국 지도요. 빨간색은 공화당 우세 지역, 파란색은 민주당. 그러니까 옛날 해리스, 바이든이고. 분포도상 어디가 많아요? 빨간색이 많죠. 뭐 딱 봐도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많네. 2022년도 바이든 때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효가 됐어요. 총 그 쏟아붓을 예산이 그게 3,500억 달러 중 요 빨간색 지역 있지, 공화당 우세 지역이잖아. 그 돈 중 78%가 그쪽으로 배정이 된 거야. 예를 들어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이게 폐지되지 않고 세밀한 조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좀 줄이는 정도, 없애줄 수는 없어. 그다음에 장기 계획에 의하여 CO2 뭐 이런 거를 없애야 되잖아. 그런 거에 대한 협약도 있고 각 주마다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이미 그 안에서 이미 많이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거스를 수도 없고, 플러스 공화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지와 여러 가지 때문에, 유권자들의 때문에 트럼프가 말은 뱉었으나 캐릭터가 다혈질이잖아. 일단 던지고 보잖아. 그것들이 협상 과정에서는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근데 관세의 부분 있잖아. 지금 뭐 보편적 관세 해가지고 우리나라 FTA 체결 국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그냥 20% 때려버리겠다. 많게는 10에서 20%. 중국은 60% 때리겠다 그러잖아. 맞아. 어느 정도 자기가 뱉어놨으니까 하긴 하는데 굉장히 깎인다라는 거죠. 자, 요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원래 추진했던 거,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그냥 연장해 줬어. 그다음에 육상 풍력에 대한 거 세액공제 연장해 줬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바다에 지는 해상 풍력, 이건 짓기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없던 걸 신설해 줬어.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저 미국 내에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자 2023년도 기준이야. 발전 단가야. 뭐가 제일 낮아? 태양광 플러스 ESS, 육상 풍력, 맨 끝에가 태양광이야. 근데 그 위에 봐봐. 와, 의외로 석탄하고 원자력도 꽤 들어가네, 비용이. 특히 여기서 태양광에 집중하고 싶어. 발전소 짓는 기간이 짧으면 좋겠어? 길면 좋겠어? 당연히 빠르면 6개월 만에 질 수 있어, 태양광은. 물론 이제 주에서 그 법률적으로 여기에 허가는 발전 다른 것도 다 허가 받아야 돼. 그거는 빼고 원전이 좀 오래 걸리죠. 어쨌든 비용 부분에서, 발전 단가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고, 지금 글로벌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의 전기와 그리고 빨리 발전소가 필요하거든.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제 뭐에 투자하면 좋으냐? 태양광 설치 용량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 굉장히 늘지. 지금 미국 주택용, 상업용 태양광 셀 1등이 우리나라 기업이야. 하나솔루션. 유틸리티 쪽에는 미국 기업이야. 퍼스트 솔라. 근데 하나솔루션도 유틸리티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2등 기업이 그 HD, 현대중공업,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죠. 요게 하나솔루션 차트야. 잔인하지? 7만 원이 넘던 주가가 길게 봤더니 쌍봉 찍고.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나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거든. 근데 그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 같거든. 그리고 실적이 좋았을 때 저렇게 된 거야. 물론 처음에 기대감에 의해서 미국이 1등을 해버리니까 자회사 하나 큐셀이 있거든. 하나 솔루션 안에. 이건 비상장사인데 조지아 공장의 반도체. 지금 반도체 칩스법이잖아. 거기에 태양광도 반도체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 원래는 셀만 그 미국이 보조금을 주다가 저걸로 줄 것 같은 걸로 확정이 돼가고 있거든. 그 밑에 단계 웨이퍼 셀. 근데 그것도 만든다 이거지. 하나 큐셀은 어디에도 공장이 있다? 미국 조지아 공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차트 굉장히 긴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점 부분에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됐다 하더라도 태양광이 필요해 안 필요해? 다른 그 에너지원으로 커버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근데 발전 단가는 뭐가 제일 싸? 태양광.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미국 내에서 힘을 갖고 있는 하나 솔루션. 그다음 타자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유망해 보인다 이거지. 이거는 퍼스트 솔라야. 얘도 300달러 넘다가 지금 200달러 안 되죠? 주봉 장기 차트인데 120주선 밑에 이렇게 다 있잖아. 거기서 밑꼬리 달고 있잖아. 그지? 이거는 조정 치고 거의 다 왔다라는 거야. 참 많이 빠졌어. 근데 유틸리티 쪽, 발전 사업자 쪽의 가장 혜택은 미국 기업이고 거래량도 많네요 지금. 그죠?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거죠.
공부 많이 하신다. 투자 규모가 크니까. 저보다는 아는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최대 피해주잖아요. 자, 요게 지금까지 작년서부터 그 SK 하이닉스 차트예요. 이 사람이 2차 전지 얘기하다가 반도체 얘기하네. 작년 5, 6월 달로 가봅시다. 그럼 저 박스 아니야. 주가가 7만 원대에서 놀고 있었어. 자, 작년 2분기 SK 하이닉스 적자 영업이익이야. 2조 9천억 영업 손실이지. 그다음에 3분기 역시 1조 8천억. 이번 3분기 때 혹시 영업이익 얼마 냈는지 아세요? 7조 600억인가 내서 7조. 반도체 사업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냈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네. 그 주가가 7만 몇천 원 하다가 얼마야? 25만 원까지 갔잖아. 세 더블 이상 갔지? 이거는 물론 후반부 상승은 엔비디아의 HBM 납품, 거의 독점적 납품 그런 게 이제 불이 붙긴 붙었으나 SK 하이닉스가 작년 5, 6월 달에 망한다고 뭐 2, 3년 안에 망한다고 보지는 않았거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 그 코스피에 상장된 ETF거든요. 종목들 옆에 보이죠?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근데 이제 아까 SK 하이닉스하고 차트가 완전히 반대지. 근데 얘는 쫙 빠졌잖아. 시기도 비슷해. 6년 7월 3만 원이었다가 지금 얼마야? 만 원이지? 이게 2차 전지와 관련해요. 어쨌든 세계 전기차 1등은 테슬라잖아. 근데 테슬라의 CEO는 누구야? 일론 머스크지. 일론 머스크가 뭐가 됐어? 정부 효율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외부 기관이지만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 누가 지정해줬어? CEO로. 트럼프가 지정해줬어. 만약에 IRA 그거가 이제 폐기는 힘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폐기는 힘든데 그걸 축소한다고 그런다면은 얘는 자율주행 FSD 팩을 팔거든. 근데 그거 얹은 테슬라 쪽에는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왕창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가 기아차가 좀 빠지고 있는 거거든. 물론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봐서도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별 종목을 고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를 이제 바닥에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5, 6월 달에 바닥 형성됐던 시점하고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그 기쁨이 님이 한번 물어보셨죠? 그럼 지수 투자형은 뭐가 괜찮을 것이냐? 트럼프 시대를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 생각나는 게 뭐야? 관세를 높인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 그런 거하고 자국 국민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낮춰준다.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거는 기업들, 미국 자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 그런 거잖아. 그 법인세 인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기 때도 되기 직전과 되고 난 다음 조금 그 단기간에는 금리가 올랐으나 그 이후는 금리가 내렸어요. 말한 대로.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든 일기 때도 그 법인세 인하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어요.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나스닥이 S&P 500 다우지수보다 더 올랐거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나스닥과 여러분들 러셀 2000이라고 아세요? 거기에 상승률을 봤더니 나스닥 6.1%. 끝에 보면 쭉 올라가 있지. 러셀 2000이 9.7%. 이거는 이미 앞으로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지수형을 한다 그런다면은 다우지수 추정형이나 S&P 500,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 추정형으로 미국에 상장된 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있고. 그런 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월에 FOMC가 처음으로 이제 빅컷 0.5%를 내렸잖아. 그러면서 그 시중금리도 많이 내렸어요.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인데 이게 5%에 육박했었다. 이게 3.6%까지 내린 거야. 근데 이 금리가 더 이상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CPI나 근원 PC도 그렇고 2% 초반대로 안정화돼 있어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페드 워치를 보더라도 향후 1년 내에 두 번의 금리 인하 0.75 됐잖아. 근데 그 한 1% 정도는 더 인하할 것이다. 단계별로. 지금도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4%에서 크게 오를 수는 없다. 거의 고점이다. 라는 게 이 용사의 의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네네. 트럼프 당선 이후의 자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결론을 내주셔야죠.
내가 뭔 말했는지 다 까먹었는데. 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차트를 보여드렸고 지금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이 저점이 아닐 수는 있으나 길어야 3, 4주 내에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자, 한번 할까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TV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